정보통신기사 2차 실기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네, 정리되어 이번에는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사 2차 실기 통신 이론부터 쭉 보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이제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에 관련된 거고요. 그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놨는데요. PCM은 이제 가장 정보통신에서 기본이 되는 이론이고, PCM 이후 DPCM이나 DM이나 ADM, ADPCM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고요. 각각 변조 방식에 대한 장단점 등을 구분해서 과거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정리하면은, 과거에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거 문제만 잘 정리하면은 크게 방어할 수 있는 챕터로 갈 수 있겠습니다. 예, 문제 보면요. PCM에서 음성 기준 최고 주파수가 4kHz고 양자 비트 수가 8비트, 이게 일반적인 그 8비트잖아요. 한 개 채널당 정보 용량이 24채널의 TDM 펄스 전송할 때 전송 속도를 구하시오.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T1 속도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는 최대 주파수의 2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 주파수가 4kHz이기 때문에 최고 주파수의 2배로 해서 2 곱하기 4kHz면 8kHz에서 샘플링 주파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8비트 샘플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채널이 요런 것들이 이제 총 24채널이 있는 거잖아요. 24채널이. 그래서 뭐 1번부터 24번까지 채널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T1 채널이라고 하고, 2원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32채널이 있는데, 이런 그 숫자 같은 것들이 응용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본적으로 2013년에 나온 거를 충분히 푸시고 숫자를 응용할 수 있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나의 타임 슬롯이 이제 8비트로 양조한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8kHz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하나의 속도가 8864에서 64kbps가 나오는 거죠. 요 64kbps가 나오는 거고, 또는 이제 주파수로 표현해도 뭐 똑같은 거고요. 이게 24채널에 8kHz 곱하고 앞에 그 프레임 동기 비트 1비트를 같이 계산해주면 1.543Mbps가 나옵니다. 얘를 이제 이온으로 해서 문제가 나오면은 2.048Mbps가 나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32채널을 곱하면은 이제 같은 문제가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이제 응용해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5년도에도 같은 문제인데요. PCM에서 최고 주파수가 4kHz일 때 아래상에 답하시오에서 표본화 주파수랑 표본화 주기, 그래서 표본화 주파수에서 주파수, 표본화 주기에서 이제 시간을 하는 건데요. 주기랑 시간은 역비례 관계니까 그 역비례 관계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최고 주파수의 2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8kHz가 주파수 나오는 거고요. 주파수랑 시간은 그 반비례 관계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파수분의 1, 8kHz분의 1하면 125 마이크로세컨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T1이나 E1의 속도가 125 마이크로세컨드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M1, 광신호죠. SM1 per 16 또는 64까지도 다 125 마이크로세컨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문제 보면요. 표본화 주파수가 48kHz. 아까처럼 이제 그 8kHz가 아니고 48kHz에서 약간 좀 틀리네요. 그래서 PCM 신호를 신호 주파수가 8kHz인 경우에 표본화 펄수가 N개를 구하고 있고 재현 가능한 최대 그 주파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표본화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48kHz, 표본화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48kHz의 PCM 채널이 되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신호 주파수가 8kHz이기 때문에 표본화 펄스의 개수는 요 48kHz를 8kHz 나누면은 그 개수만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기당 여기 보면은 8에서 48 나눠서 6개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그 제가 그림으로 이해가 안 될까봐 그 정리를 했는데요. 한 주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25 마이크로세컨드가 필요한 거고, 이거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보신 것처럼 48kHz, 그러니까 표본화 주파수가, 이걸 샘플링하는 주파수가 48kHz가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한 신호 주파수가 8kHz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생 가능한 최대 신호 주파수는 FS는 2배의 FM으로 해서 그 샘플링 해야 되기 때문에 48kHz는 2배의 FM이 돼서 최대 주파수는 이거 나누기 하면은 24kHz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 문제. 기출 응용을 해봤는데요. 그 유사한 문제고요. 표본화 주파수가 24kHz고 신호 주파수가 4kHz일 때 위랑 같은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표본화 주파수가 전체적으로 24kHz고 신호 주파수가 4kHz이기 때문에 개수는 표본화 주파수를 신호 주파수로 나누면 6개가 나오는 거고요. 구현 가능한 최대의 그 주파수는 2배의 FM으로 해서 2배 FM에 넣어서 요거를 2를 어떻게 보면 표본화 주파수로 다시 이렇게 옮겨주면은 요 24를 최대 표본화 주파수를 이렇게 나눠주면 12kHz가 나옵니다. 그래서 12kHz를 구하시면 되고요. 위랑 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PCM 기준 전송 가능 전송량 비트수를 계산하는 겁니다. 비트수. 예, 비트수죠. 최대 주파수가 15kHz고 샘플링당 8비트를 보호하는 경우, 자, 우리는 FS는 2배의 FM을 해서 2 곱하기 최대 주파수가 15kHz니까 30kHz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 8비트로 양자화하면은 이 30kHz에 8비트를 하면 240kbps가 나오는 거죠. 240kbps. 그래서 얘를 이제 그 비트로 보면은 240kbp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240kbp고요. 밑에도 똑같이 최대 주파수가 30kHz 때 샘플링당 4비트를 하면은 샘플링 주파수는 보내고자 하는 거에 2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60이 아니고 이제 30이 되는 거죠. 그래서 62kHz가 나오는 거고, 이 60kHz를 4비트로 하니까 4, 6에 24에서 240kbps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적으면서 자꾸 단위를 실수하는 것 같은데 240kbps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비트 퍼 세컨이기 때문에 초당 하면 이것도 240kbp가 됩니다. 240kbp를 다시 쓰면 240 03개 비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를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PCM에서 최고 주파수 15kHz, FM이 15라는 얘기죠. 녹음하기 위해서 1초에 몇 비트의 정보량을 기록해야 하는지 계산 과정 쓰시오 해서 앞에랑 이제 다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샘플링 주파수는 2배의 F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가 15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5 하면 30kHz가 이제 그 샘플링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얘를 1초에 몇 비트로 정보량을 기록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샘플링 주파수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8비트로 부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30kHz 곱하기 8 하면은 240kbps가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초에 몇 비트를 하냐라고 했을 때 240kbps는 240 03개, kbps는 03개이기 때문에 여기 1, 10, 100, 1000만, 10만, 24만 비트를 처리한다라고 해서 정답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가로를 채우쇼에서 아날로그 신호에서 표본화 값인 PM 신호를 빼는 거를 이제 표본하고, 표본화된 PM 신호를 이산적인 값으로 반환하는 걸 양자하고, 양자된 신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걸 부호하고, 부호화 이후에 다중화의 통신회선의 다수 채널을 결합해서 전송하는 것을 다중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는 이거를 멀티플렉서 또는 먹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 반대에 있는 게 또 역다중화가 되는 거죠. 다음 문제, 2022년 나왔는데요. PCM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취하기 위해 음성 또는 영상과 같은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적인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과정이며, 원신호를 시간 축상에서 일정한 주기로 추출하는 것이고, PCM 중 처음 진행하는 PM으로 변환하는 거여서 이거를 이제 표본화, 샘플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신호가 있으면은 요런 신호에서 요 신호값을 빼내는 거를 이제 샘플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T1 방송 시스템에서 음성 신호를 PCM으로 전송할 때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다중화인데, 요거는 앞에 얘기한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 다중화를 다시 이렇게 거꾸로 해서 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본화는 연속적인 신호를 주기적인 신호의 진폭의 크기로 표현하고, 양자화는 표본화된 신호를 PM 신호 이상적인 값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그 값들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들이 정수로 안 떨어지고 뭐 1.1, 2.2, 3.4, 뭐 5.6에서 이것에 대한 이제 양자와 자본이 발생한다는 게 양자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양자하기 위한 그 값에 대해서 만약에 2.2면 445입을 해서 2.2면 2로 처리하고, 만약에 5.6이면 6으로 처리하고 해서 이러한 그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이러한 2는 0, 1, 0, 6은 뭐 1, 1, 0에서 바꾸는 거, 그게 이제 부호가 되는 거죠. 양자가 끝난 신호를 1과 0의 급할수로 조합시키고 그 위에 이제 다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 설명 참조하시고요. 3번, PCM 전송을 위해 AD 변환을 위해 3단계와 광신호 전송을 위한 3단계. AD 변환을 위한 3단계, 표본화, 양자화, 부호화를 적어주면 되고요.
광신호에서 광신호 전송하기 위한 3단계 리타이밍, 리쉐이핑, 리제너레이션.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PCM을 전송하기 위해 재생중계의 핵심 기능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에서 여기서 얘기한 그 재생중계의 그 핵심 기능 세 가지는 위에서 얘기한 그 3R을 적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R. 그래서 뒤에 보면은 리제너레이션, 리쉐이핑, 리타이밍. 그래서 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리제너레이션, 주기적인 신호에 대한 신호 재생, 리쉐이핑, 진폭 형태의 재생, 리타이밍, 시간 위성 관계에 대한 재생이 되겠습니다. 다음 PCM 적응형 양자 방식을 모두 선택하시오에서 어댑티브가 들어가게 돼서 ADPCM이라든지 ADM을 이렇게 적어주면 적응형 양자를 쉽게 잡을 수 있고요. 적용형 양자를 이용하는 PCM 방식 두 가지를 적어주시오에서 요건 이제 보기가 없는 건데 ADPCM, ADM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처럼 이렇게 보기가 있는 거는 보기에서 찾아주면 되지만 이렇게 보기가 없는 것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ADPCM, ADM 정도는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문제. 시그널 방식의 스위칭 회로망을 사용하는 디지털 교환기에 24채널 PCM 신호를 처리하는 경우 전송 속도와 샘플링 주파수의 표본화 주기를 구하시는 건데 아까 얘기한 그 T1의 그 처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예전 2010년, 2011년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요. T1은 전체적으로 24채널이 있는 거고요. 비트로 보면은 곱하기 얘가 8비트를 처리하잖아요. 8비트에서 하면 192비트가 되는 거고요. 맨 앞에 별도 신호 처리하는 비트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걸 더해서 193비트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3비트에 8000Hz를 곱하면은 1.544Mbps가 나오는 거고요. 또는 64kbps 기준으로 해서 얘를 24채널로 하면은 1.544Mbps가 나오니까 똑같이 처리하면 되고요. 샘플링 주파수는 여기 기본적으로 24채널에 주어지지 않아 있으면은 4kHz를 기본으로 봐서 얘를 2배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8kHz로 처리하고 표본화 주기는 주파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8000분의 1을 하면 125 마이크로세컨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도 T1과 E1에 관해서 나오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은 압신 기법에서 분미 방식이 유로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유로 방식이 A로가 되는 거고 둘 다 8kHz 똑같고 전송 속도는 1.544, 여기는 2.048Mbps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레임당 비트수 둘 다 이제 8비트를 보내는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전체적으로 24채널이고 앞에 그 프레임 동기 1비트가 있기 때문에 193비트가 되는 거고요. 얘는 32채널로 해서 그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32채널 곱하기 8비트, 한 채널에 8비트를 처리하니까 38에 24, 8에 16에서 256비트가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56비트로 처리하는 걸 적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56비트를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레임당 통화로 수, 그래서 여기는 24채널이 되는 거고 여기는 32채널이 돼서 32에 32 이렇게 적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PCM 전송 시 최고 주파수가 4kHz고 양자 비트가 8비트이고 24채널에 T1을 전송한다고 했을 때 채널 정보 용량, 전체 속도, T1 기능 프레임을 구하는 건데 앞에 했던 거랑 이제 다 유사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제가 약간씩 틀리게 나올 수 있다는 거고 전체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고주파수가 4kHz이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는 2배의 최대 주파수를 해주면은 이제 8kHz가 나오는 거고요. 얘를 이제 8비트를 곱해주면은 채널당 정보 속도는 64kbps가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전체 전송 속도는 64km 곱하기 24채널의 프레임 동기 1비트 하면 1.544 나오고요. TM의 전체적인 그 비트는 193비트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계산한 것과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보충 설명드리면요. 아무래도 이 문제랑 요 뒤에 문제, 요 문제를 이해를 못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설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신호 주파수가 있고 샘플링 주파수가 있는데 이게 뭐 더 크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들을 잘 이해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빠르게 설명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시간을 가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신호 주파수가 8kHz면은 이러한 신호처럼 이게 이런 주파수가 8kHz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샘플링을 48kHz라면 48kHz로 한다는 건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미리 한번 적어 봤는데, 만약에 코사인 2파이 ft라는 게 있어요. 코사인 2파이 ft. 코사인이 이런 함수잖아요. 요렇게 와서 다시 이렇게 오면 이게 한 주기가 되는 거잖아요. 한 주기. 근데 만약에 이게 주파수가 만약에 100Hz라고 하면은 이 신호 주파수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오는 거. 그러니까 시간으로 봤을 때 100Hz는 주파수는 시간분의 역순이잖아요. 그러니까 100Hz를 우리가 그 시간으로 나타내면은 0.0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신호가 다시 원래 자리로 오려면은 0.01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한 주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100Hz인 이 신호 주파수가 되는 거고요. 신호 주파수. 근데 이게 만약에 샘플링 주파수가 만약에 2kHz다라고 하면은 이 신호 주파수를 샘플링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 간격이 조밀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2kHz라는 거는 시간으로 나누면은 2kHz분의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0.005초. 그러니까 요 간격이 0.0005초마다 요 간격이 0.0000이 4개 0.0005초마다 샘플링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호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신호는 우리가 그 100Hz인데 얘를 2kHz마다 하니까 전체로 20개. 그러니까 요 한 주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 한 주기에 대해서 총 이런 것들이 20개를 샘플링 한다는 얘기예요. 20개. 그래서 얘를 샘플링 한다는 거고요. 좀 또 간단히 얘기하면은 다시 신호 주파수가 만약에 100Hz인데 500Hz로 만약에 샘플링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500Hz는 시간으로 우리가 따지면은 500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500분의 1이 되면은 0.000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시간 간격이 0.0002마다 있는 거고요. 이 전체 신호에 대해서 샘플링을 500Hz로 하니까 100을 500으로 나누면 5개. 그러니까 5개의 샘플링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는 뭐냐면 원신호보다 여기 보면 원신호보다 샘플링 주파수가 더 커야지 얘를 그 샘플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샘플링 주파수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샘플링 주파수를 원신호를 갖고 나눠서 그 개수를 구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기반 하에 여기도 원신호를 얼마만큼 얘를 샘플링 할 거냐는 걸 묻는 거기 때문에 샘플링 주파수, 표본화 주파수가 더 적어야지 그 개수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신호는 이게 8kHz고 샘플링을 48kHz로 했기 때문에 얘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나눠주면은 6개에서 한 주기 안에 6개를 갖고 샘플링 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서 설명한 거랑 이 개념이랑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